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5일 오전 9시 37분입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싱크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삭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라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요, 여전히 제 생각은 같습니다. 수익 물량은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들고 가셔야 되고요. 단타 물량은 어, 이제 다 팔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약 10%에서 20% 정도는 계속 홀딩을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분들 기준으로 나는 만약에 물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0% 정도는 매수하시면은 물려도 괜찮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 정도 매수를 하셔도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요, 사실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채널을 보고 있고, 누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모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가 설령 지지를 해줘도 매수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여기를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차라리 올라가려면은 여기를 닿지 않고 올라가야지 여기를 닿는다는 거는 더 많이 빼는 확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1시간으로 보아도 뭐 근거가 살짝 오고 있기는 하나 밑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파동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고 추세가 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즉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각도가 이랬다면 지금은 살짝 꺾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과연 새로운 채널을 다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빨간색 채널로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를 닿지 않는 이상 파란색 채널로 될 확률이 높고 또한 파란색 채널 또한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채널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려도 사겠다 하시면 10% 정도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단타 물량은 여전히 들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얘가 파란천을 돌파해서 여기 닿으면은 그때는 이 눌림에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썩 많이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은 더 가고 더 갈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스윙 기준으로 더 가고 더 가는 거지 단타 기준에서는 많은 물량을 살 수는 없는 그런 파동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10% 정도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대부분 다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보고 시장이 지금 수익을 주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수익을 내실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올라간 차트들은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누가 먹냐는 준비하신 분들의 어, 능력 또는 그 그릇에 따라 다 다르게 되실 겁니다. 메이저 코인들을 계속 좋게 보셔도 되고 또는 단타 기준으로 안 좋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 올라감이 어디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마 제 시황을 그렇게 참고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심리니까요. 왜냐? 사면 돈 버는데 네 시황 따위 들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 차트 그리고 이 시장은 돈이 될 때 제일 흥분을 하고 돈이 안 될 때 제일 좌절을 하고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는 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시고 눈이 띄시고 귀가 열리신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거고, 그게 아니고 초심자거나 그냥 항상 빨간불에 들어가고 파란불에 내려가셨다면은 뭐 네가 아무리 뭐 이 영상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듣지 않고 내 마음이야, 내가 수익 내겠다는데 네가 뭐 할 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어, 언젠가는 그 분들은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어,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는 더 올라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항상 전달해드리지만 어, 단타와 스윙 기준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설령 다 팔았다 한들 스윙은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윙을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 기준이긴 하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어제 유튜브 생방송 들으신 분들 위해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코인도 잡을 만한 게 있는지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잡아야 된다라고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얘가 올라갔을 때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 잡으셔야 된다. 잡으신 분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으로 올 거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다행히 좀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틀렸으면 손절이었고 맞았으면 수익일 텐데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더 크게 오는 손익비가 매우 컸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잡으셨다면, 어제 방송을 보고 잘 잡으셨다면은 어차피 지금 꽤 많이 수익이거든요. 뭐 10%, 20%, 30% 정도 수익이 넘어 보이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벗기냐가 이제 잡으신 분들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위를 바라보셔도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위를 바라보셔도 되니까 많이 끌고 가시고요. 근데 만약에 정보에서 크게 눌리는 것 같아, 그러면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부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입질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순으로 좀 어제처럼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그런 코인이 있다면, 일단은 리플은 패턴을 지금 다시 새로 만들고 있죠. 지금 약간 쌍봉 정도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캘핑이 아니라 단타 기준으로. 스텔라룸에는 어제 고수분들은 잡아도 된다 라고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갔죠. 그래서 이건 패스하고요. 에이다 패스하고요. 이더리움도 그냥 패스. 이더리움도 그냥 패스하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잡아야 된다고도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잘 잡으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 되고, 기다리실 분들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주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준다면은 33만 원대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어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음, 꽤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없으신 분들은 33만 원이 혹시 오면은 기회니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오스 또한 제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전달해드렸던 코인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올라가봤자 30%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어제 전달해드린 대로 이미 올라간 차트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목표가를 이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을 안 올라간 차트에 이제 눈을 돌릴 텐데, 그 자금들이 몰리려면은 좋은 차트가 되어야만 돈이 몰린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차트들이 이제 이오스랑 비트코인 캐시였는데, 이오스는 어제 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처럼 쉽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처럼 쉽게 잡을 수는 없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 스크핑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은 크게 물릴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실력 되시는 분들만 잡아 보시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처럼 좀 쉬운 차트는 지금 보여지가 않네요. 그 트론도 잡아야 된다고 전달해 드렸죠. 그 트론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런 패턴이라면은 애도 잡기가 어렵겠네요. 잡기가 어려워서 36원의 혹시나 다시 오면은 좀 기회일 것 같긴 한데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이평선 1시간의 이평선에 36만원 36만원이래 36원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V도 잡기가 어렵죠. SV도 잡기 어렵고 체일링크는 사지 마시고 코모도 올라가도 사지 마시고 오미세고는 저번에 전달해드렸던 게 이때 기준이었죠. 이때 기준으로 뭐 2천 얼마 오면은 기회지 않을까요? 라고 전달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혹시나 내려오면은 사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물음표긴 하고 3,000원 내려오면은 1차 매수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3,000원 깨가지고 저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차트긴 해요. 그래서 더 깨도 상관없으니까 1차 매수 해도 좋은 차트로 보여집니다. 트라티스는 끼를 부렸네요. 이렇게 끼를 부린 종목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잡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이구야. 어, 얘는 6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면은 단기간에도 큰 수익으로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너무 잡주기 때문에 윗골이 확 달아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 패스하겠습니다. 이제는 90 패스하고 이것도 패스하고 라이트코인도 어제 방송에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전달해 드렸죠. 공략해야 되는데 왜냐면 애들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라이트코인. 어, 근데 공략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정 때 꼭 사셔요. 조정 때 꼭 사시고 얘가 만약에 강세를 유지하면서 또 지지를 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9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92,000원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고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92,000원이 깨지면은 생각보다 큰 하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매수 진행하시고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분석한 까지 다 갔죠. 그러면 얘가 이제 보여줄 패턴은 2,700원까지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퀀텀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절을 하셨을 거고 없으신 분들은 2,700원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은 그 다음 수익률은 2배 정도의 수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알트코인 알트코인이라 할까요? 거래대금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물론 분석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지만 사실 어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이 비트코인 광기에 같이 합류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내려갈 때도 그 좌절에 그 체념에 동참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은 시장이 수익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버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벌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 포함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니까. 시장을 이기는 거는 내려갈 때 수익을 내는 게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웃으면 안 되고 나중에 음봉이 나오고서
그때 내 계좌가 풀렸으면 그때 웃으셔도 됩니다. 지금 수익은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들이. 이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똑같은 또 실수를 또 할 것이냐? 만약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은 그분들은 떠나셔야 돼요. 이제 투자 세계에서. 왜냐? 초심자가 아닌데 또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더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금, 적금 정도로 하셔야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들으면서 막말로 지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잘해서 돈 번 건데. 물론 잘해서 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차트들을 분석하고 투자를 했을 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 백서를 진짜 미치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면 결국은 기술적 분석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수익을 낸 거는 오로지 운입니다. 운. 그분들도 지금이라도 각성하셔가지고 절대 이 비트코인 광기에 동참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막 떨어져가지고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잃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을 다 토해내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운이 좋아서 만약에 리플을 300% 먹었다면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300만원 번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와 내가 1000만원 넣었다면 1억을 넣었다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분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들의 속셈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처음 투자를 했을 때 그랬으니까요. 절대 이런 속셈에 당하지 마시고 내 기준, 내 계좌가 주인공이 돼서 거기에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가 됐냐 거기서 몇 퍼센트를 수익을 냈냐 손실이 났냐만 기준을 잡아야지 남의 계좌와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내 계좌가 적다는 거에 좌절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자산을 수익을 낸 거라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이 시간이 당장 내년, 2년 뒤, 3년 뒤에도 계속 남들은 계좌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죠. 내 계좌가 총 계좌가 이렇게 되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투자자예요. 근데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투기꾼입니다. 자, 장담하는데. 물론 투기라고 해서 돈을 안 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투기라고 해서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투기꾼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떠나지 않는 이상.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떠나면 수익이죠. 근데 못 떠나요. 그 맛을 봐가지고. 그래서 사실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이제 들리실 분들은 들리실 겁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매매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맞아 그랬었지 내가 저랬었지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희가 지금 한 게 아니죠. 이때부터도 이미 생각을 했었죠. 저희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거품이 쌓일 때는 그 사람들과 체인지하자.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12월 중순까지가 이번 10주 방송이 끝나는 순간이고 그때 이제 다시 3주 정도 쉬면은 12월 연말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잔소리죠.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왜 잔소리를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잔소리는 이제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해도 들릴 분만 들리고 안 들릴 분들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또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 살펴봐야겠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신 분들은 그 자산을 지키실 테고 안 지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최대한 수익으로 나거나 탈출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텐데 똑같은 반복이 될까봐 지금 무서워요. 이때처럼. 그래서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두 없이 전달해 드렸는데 어제 방송이 좀 삭제가 돼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